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톡의 박시장입니다. 5월 17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94.6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난항과 중국 경기 회복 둔화에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514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1514억 순매수, 사이좋게 똑같이 순매수했네요. 코스닥은 843.19포인트로 간만에 큰 폭으로 2.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선물 상승 반전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의 2293억, 99, 96억의 순매수, 간만에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에 의해서 코스닥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관은 938억 순매수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두구나 우려였을까 이제 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상승 마감했는데 이 2차 전지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7.20으로 마감했으며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출업체 내고 물량 달러 매도와 그리고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에 의해서 간만에 또 달러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특징 테마 시장을 보면 음보 엔터 관련주, 음원 음반 이런 관련주들이 존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터주 호실적의 지속 전망이 있고 또 이 피프티 이 그룹과 뭐 르세라핌 이런 케이팝 가수들이 이 글로벌 흥행이 지속되면서 급등이 진입무직이라든지 FNC 엔트, YG 엔터테인먼트, DOU, 뭐 NH박스 등 엔터 음악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이제 그 하이브 호실적을 시작으로 기존 엔터 3사들이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을 마무리했는데 이 역대 이제 최대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SM만 좀 기대치를 좀 소폭 하회를 했었고 하이브도 이제 12% 상해, YG 엔터와 JYP 엔터는 대폭 상회를 했죠. 그래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또 엔터주들에 대한 또 IP 판매량이 이미 4월 달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가 또 1분기 대비 글로벌 공연 확대 등도 다음 분기에도 호실적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아티스트 IP가 아니라 무형자산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로 모멘텀은 최소 연말까지 확실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이제 그 어제 그 전일 이제 공개된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피프티의 큐피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7위를 기록했고 8주 연속 진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핫 100의 이제 8주 연속 진입은 2020년 블랙핑크가 그 셀레나 고메즈와 해법한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 기록으로 케이팝 걸그룹 최장 타이 기록을 지금 이 피프티가 세웠다고 하네요. 또 이제 그룹 더 세라핌도 첫 번째 정규 앨범 언포기분이 또 빌보드 200에서 2위로 또 자체 최고 기록을 세운 것에 이어서 또 12계단 내려온 14위를 또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BTS 멤버 슈가가 첫 공식 솔로 앨범으로 디데이의 이 차트에 36위를 차지하면서 3주 연속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엔터 관련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카메라 모듈 일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연말 국외 인도 계획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 성우하이텍, 제이오, 삼진 L&D, 세방전지, 코스데이시스, DIC, 엘리아는 솔루션, 펨트론, 원준 등 이 2차전지와 그리고 IM, 2차전지와 전기차 그리고 IM, 퓨런티어, 쿠아시아 CM, 옵트론텍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리고 삼화전기와 이지 등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이 머스크가 그 이제 텍사스에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전기 사이버 트럭을 국외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기조 발언을 통해서 테슬라의 차량 생산 목표와 마스터 플랜 3에서 언급된 에너지 이니셔티브 안전 자율주행 베타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이 머스크가 신차 계획 가운데 사이버 트럭 출시를 여러 차례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또 이제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 인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그 국내 셀 3사의 2023년 배터리 장비 발주가 324 기가 헤르츠로 추정되며, 해외 신규 업체들의 물량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장비 업체들이 받을 장비 수준은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국과 일본 업체 대비의 올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한국 배터리 장비 업체에게 또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증설 사이클, 한국 업체들의 가파른 시장 성장 등에 기인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제이오, 삼진 L&D, 세방전지, 코스텍시스, DIC, LG 에너지 솔루션, 펜트론, 온준 등 2차전지 전기차 테마가 상승을 했고, 삼성 전기가 이제 테슬라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물량을 전량 수주한 바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물량을 전량 수주를 했었는데, 이 관련 업체가 또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IM이라든지 뭐 프론티어, 코아시아, CM, 옵트론텍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테마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아이올라 실리콘 카바이드 양을 줄이고 히토류 금속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생산하는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 사마저기 이지 등 이제 페라이트 테마도 같이 부각이 됐네요. 헬스케어 관련주, 유헬스케어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 좀 좋은 흐름 또 보였는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시행하는 공표 예정이어서 좋은 흐름. JLK도 급등이 나왔고, 인성정보, 라이브 시멘틱스, 유비케어, 캐럿랩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JLK는 유튜브 장중 라이브 유튜브 중기 직장인 바닥주로 준 종목이죠. 장동호 대표님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3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안에 대해서 보고 및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국회 반대 법제 추진이 불발되자 시범 사업 형태로 전환한 것인데요. 아직까지 시범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 당정 협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라 이제 6월 1일부터 코로나 2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 사업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인성정보는 이제 계열사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차이키언넷이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3년도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 치매 고위험군 추적 빅데이터 구축 및 실용화 분야 연구에 공동 참여한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일부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 보였죠. 현대차, 기아가 1분기 호실적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시장 글로벌 EV 전기차 생산 거점 계획 소식에서 현대차, 기아도 양면서 종목을 꾸준히 나고, 현대, 기아 그리고 성우하이텍, 화신, 성창오토텍, 일지테크, 사연이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영업 실적을 기록했죠. 그리고 금융위기로 또 누적된 대기 수요, 토요타 리콜로 인한 반사 수혜, 또 원달러 환율 상승 등 2012년과 현재 상황이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설명했고요. 또 이제 아울러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시장에 현대차 그룹이 새로운 물량 성장에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기존 공장 증설과 GM 인도 공장 인수가 완료가 되면 이 인도가 중국을 넘어선 최대 해외 생산 기지로 거듭난다고 설명을 했고요. 더 나아가 현대차 그룹이 이 지역을 글로벌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삼을 계획으로, 과거 중국 공장의 양적 성장은 국내 부품사의 성장 동원력이 되었던 만큼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역 성장의 수혜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OLED 패널 공급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여기 인베니아, 상한가 야스, 이녹스 첨단 소재, 덕선 네오록스, LED 디스플레이, 친도견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LED 디스플레이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OLED 패널을 신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거 이제 2년간 LG 디스플레이 적자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생산 라인 풀 가동에 따른 흑자 전환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사업장이 2025년, 26년에 중국 광저우와 파주 생산 라인의 감가상각이 이제 각각 종료가 되며 2025년부터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비용 감소가 예상되며 향후 대형 OLED 사업의 이익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연간 패널 생산 능력 1000만 대,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대형 OLED 패널을 2024년 200만 대, 2025년 300만 대, 26년 500만 대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200만 대 대형 OLED 패널을 공급받는다고 가정하면 2024년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00만 대로 예상되고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OLED TV 보급률로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내년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하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이런 안정적인 공급을 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부 차원의 이제 디스플레이 지원을 통해서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빼앗긴 세계 1위 이상을 되찾겠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이번 주 산업부에서 발표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네요. 끝으로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 있는데요. 공유 아래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실시간 채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유튜브 방송은 무료 채팅으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